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란티브입니다. 아트란티브는 가장 빠르게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오늘 좋은 소식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뉴 모델 3 판매량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미국 3대 지수 현황부터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다우지수가 오늘 0.12% 정도 빠졌습니다.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간 S&P 500은 7일 연속 상승을 했고 나스닥도 8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자, 상승 기간이 길어지면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어느 정도 오늘 보합권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나스닥은 빅테크 위주로 그래도 반등세가 지속이 되면서 강보합권으로 좀 마감한 하루였어요. 13,65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어제 개장 전에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10년물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국채금리 관련해서 그리고 통화정책 관련해서 어떠한 언급을 할지 기대가 되었는데요. 별로 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장 초반에 이렇게 상승으로 시작을 했던 3대 지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미국 재무부는 3년 만기 국채 480억 달러어치를 입찰에 붙였어요. 수요가 탄탄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 주목하는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는 크게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수요가 탄탄하다라는 건 국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국채 가격 상승은 반대로 국채금리 하락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 10년물 국채가 소폭 하락했어요. 이 금리가 4.5%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다우보다는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WTI 가격을 보시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유가가 하염없이 지금 빠지고 있어요. 너무 급하게 빠지면 경기 하강 국면에 대한 선행지수로서 좀 안 좋게 평가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아직까지는 좋게 평가될 만한 요인이라 볼 수 있겠죠. 아직은 상당히 지금 기준금리가 5%, 5.5%대로서 높은 상황으로서 유가의 하락은 인플레이션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가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요인이 다우는 좀 하락을 시킬 만한 요인이었고 나스닥은 그래도 하방을 지지할 만한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일 파월 연준의장이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최근에 7일에서 8일 연속 미국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연준의 FOMC 회의 이후에 연준의 정책이 방향 전환할 것이다라는 이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매크로 증시 상황에 따라서 경제 지표에 따라서 언제든지 연준의 정책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계속해서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비록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0.08% 상승을 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51선 이상에서 지금 주가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려볼 수 있는데 하락 추세선을 일단은 돌파한 모양이에요. 자, 이번 주 51선이 빨간색 선을 깨지 않는 모습에서 계속해서 반등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지금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러셀 2000 지수가 오늘은 1.13% 빠졌는데요. 오늘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괜찮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00일선이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200일선에 닿게 되면 계속해서 추매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그런 우량한 자산이 나스닥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유가가 계속 빠지면서 오늘 에너지 주식 역시나 안 좋았고요. 오늘은 빅테크들이 선방한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AI 산업에 열중을 하고 있어요. 지난 뭐 10년간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시대였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AI 시대이니까 AI 관련 주식들은 부지런히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약할 때 편입해 나가는 그러한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증시 스케줄을 보면 다음 주 14일에 미국 CPI 지수 발표가 있어요. 최근 뭐 7, 8일 연속 증시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CPI 지수 발표가 분수령이 될 수 있겠습니다. CPI가 너무 높게 나오거나 너무 또 낮게 나오면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가 되면서 증시가 한번 꺾일 수도 있겠죠. 적당히 계속해서 낮아지는 흐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오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CPI가 높게 나오건 뭐 PCE가 높게 나오건 어쨌든 지금 12월 13일에 FOMC 회의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90%대로서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오늘 새벽에 확인해본 CME 페드와치에 따르면 90.4%의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은 9.6%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추후에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도 16%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5.5%가 고금리이긴 합니다만은 계속해서 금리는 인상은 하지 않고 물가 상황이라든지 매크로 경제 상황 등을 연준이 계속 체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가 좀 완화되는 흐름이 나온다, 고용이 좀 완화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내년 하반기 6월 달이나 5월 달쯤에나 금리 인하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시장은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아무튼 그러나 저러나 요새 유가 하락이 심상치 않아요. 너무 급하게 빠지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유가 하락은 최근에 중국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미디어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으나 어쨌든 유가 인상에는 그렇게 별다른 힘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 하락의 그 저변에는 기조적인 소비의 하락도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기름을 많이 쓰는 국가가 중국과 미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양대축이라 볼 수 있겠죠. 자, 미국의 경우는 개인당 지금 개솔린이죠. 휘발유 소비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2000년도부터 최근 20년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연간 소비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기름 소비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자, 2020년에는 팬데믹이 있었죠. 이 팬데믹 시점을 뺀다라고 하면 기조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2023년, 2024년에도 최소 소비량을 지금 경신 중에 있어요. 전기차 보급 때문일까요? 그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유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힘든 모양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소비가 빠지는 한 갑자기 너무나도 크게 인상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유가의 흐름은 그 누구도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기조적으로 유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러한 도표를 보면 잘 알 수 있고요. 점점 친환경 에너지 사용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의 사용도 많아지면은 정말로 석유값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금일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222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테슬라 호재들이 괜찮은 상황이에요. 모델 3도 잘 판매가 되고 있고 차량 가격 인상 소식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크로만 크게 빠져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반등세 유지가 될 것 같고요. 한 230불대를 넘기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렇게 401선 이 녹색선이 위치해 있는 구간이 테슬라의 저항권으로 지금 작용할 수 있는데요. 230불을 넘어서게 되면은 약 한 250불대 후반까지를 목표로 해서 연말까지 어느 정도 괜찮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도 판단이 들어요. 자, 그리고 지지 라인은 역시 200불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미 저번 주에 지지 라인을 한번 확인을 했어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테슬라 연말까지의 주가 흐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신규 모델 3 판매량, 특히 중국 판매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차량 가격 상승 소식이 있냐 없냐가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가 모두 확정이 되면 테슬라는 4분기의 마진율과 실적을 바텀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더 좋아질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반등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그 첫 번째 요인으로는 역시 중국 판매량을 들 수 있겠는데 전주 주간 판매량이 14,000대로서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최근 다른 분기들이랑 비교를 해봐도 이번 주, 그러니까 전주 중국 주간 판매량이 14,000대로서 가장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모델 3 판매량이 3,000에서 5,000대 정도가 전주에 나온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자, 웬걸 5,000대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주 판매량이 있는데요. 자, 14,000대 중에서 9,000대가 모델 Y였고 5,000대가 모델 3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판매량이 잘 나왔죠. 자, 모델 3 판매량은 이 녹색 바인데요. 올해 하반기들에서 이 녹색 바가 지금 가장 높은 주간 판매량이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녹색 바가 없을 때가 있죠. 바로 모델 3 업그레이드 과정에 있어서
판매량이 없던 시절인데요. 신규 모델 3가 중국 시장에 풀리자마자 이렇게 많은 판매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가 되면 더 많은 판매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왜냐면 분기 말로 갈수록 중국 내수 판매량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지금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지금 모델 3 신규 리프레시 모델이 지금 불진하게 팔리고 있다라는 게 지금 곳곳에서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유럽의 메인 시장 중에 하나인 이태리에서도 이렇게 많은 모델 3가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차주를 기다리고 있는 신규 모델 3의 지금 물량을 보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이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가 이태리에 출시하자마자 이렇게 분기 판매량이 이렇게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녹색 그래프는 올해 2분기고요. 이 노란색 그래프는 올해 3분기예요. 자, 4분기 판매량이 빨간색인데 모델 3 리프레시가 출시하니까 테슬라의 이태리 판매량이 이렇게 치솟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태리가 이 정도인데 독일 같은 시장은 더 할 수 있겠죠. 독일은 테슬라의 지금 홈마켓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가 베를린이 위치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유럽 전체 판매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월별 판매량이에요. 자, 10월달 판매량이 나왔는데 이 10월달 판매량에는 신규 모델 3 리프레시가 거의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라색 바가 2023년 10월달 판매량이고 이 파란색 막대가 전년 동기, 그러니까 전년 10월달 2022년 10월달 판매량이에요. 10월 유럽 판매량이요, 전년 대비 한 3배 정도는 증가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이 갈수록 더 커질 거예요. 자, 이 파란색 막대를 보면 4분기 연말로 갈수록 2022년 막대죠. 전년 판매량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신규 모델 3 판매량이 이제 더해지는 거죠. 2023년에는. 그러면 이 보라색 막대가 이 파란색 막대보다 훨씬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11월, 12월 달에도 유럽에도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대해 볼 수 있겠어요. 신규 모델 3가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이렇게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매 분기 첫째 달이죠. 뭐 1월달, 4월달, 7월달, 10월달이 되겠습니다. 자, 매 분기 첫째 달은 유럽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유럽 지역인데, 자, 이 첫째 달은 일단 중국에서 배로 싣고 오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둘째 달부터 본격적으로 물량이 유럽에 유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서 뭐 또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사이트는 작년 2022년 파란색 막대를 보면 정말로 짧습니다. 하지만 2023년 이 보라색 막대를 보면 전년 대비 뭐 5배, 10배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만큼 테슬라가 인도를 스무딩 시키고 있다, 유통 과정을 상당히 지금 개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거의 마지막 달에, 분기 마지막 달에 이렇게 밀어내기 식으로 유통을 해왔는데, 이제는 배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선적 일정, 그리고 기가 베를린이 이렇게 한 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 첫째 달에도 판매량이 잘 나오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 훨씬 더 개선된 모습이죠. 자, 그리고 오늘 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11월 9일 목요일인데요. 뭐 중국과 우리나라는, 그리고 상하이랑 서울은 1시간 시차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에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국 어느 매체에 따르면 어제 테슬라 중국이 차량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라는 소문이 있었죠. 자, 일단 테슬라 차님에 의하면 11월 9일 목요일 중국에서 테슬라 차량 가격 인상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롱레인지 버전의 모델 3랑 모델 Y 가격 인상 소식이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뭐 소문에 의하면 미리 언론에 가격 인상 소식을 흘린 것 같아요. 테슬라에서 기가 상하이에서 이 소식을 흘린 것 같은데, 자, 이에 따라서 중국 현지 언론이 이렇게 테슬라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한 것이죠. 테슬라 역시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This looks like a calculated move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은 계산된 움직임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의도적인 전략이라는 거죠. 자, 향후 가격 인상을 미리 예고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소문 흘렸죠. 이런 것은 영리한 전략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가격이 인상되기 전에 빨리 구매를 확정 짓고 싶겠죠. 오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이미 모델 3가 잘 팔리고 있는데,
모델 3, 모델 Y가 상품성이 개선이 됐고 사람들이 이를 잘 알고 있는데 가격까지 인상한다라고 하니까 빨리 구매에 나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테슬라는 B2C로서 자체적으로 딜러망 없이 유통을 하고 있지만 프라이빗 딜러십은 여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테슬라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기도 하죠. 중국에는 그렇게 프라이빗 딜러십도 많을 거예요. 중국 워낙 땅이 넓으니까 자, 그럴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개인 딜러십들은 인상 전에 미리 차량을 구매를 해가지고 가격 인상 후에 이를 더 높은 값에 또 판매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한 부분을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4분기 판매량 증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고 플러스 알파로 가격 인상까지 이제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괜찮게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루시드와 리비안이 실적을 발표했어요. 좀 상반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리비안은 이 픽업 트럭에 지금 집중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루시드는 이 대형 세단이죠. 고급 세단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고급 세단 시장은요 상당히 힘들어요. 일단은 전체 파이가 줄어드는 시장이고 경쟁이 상당합니다. 일단 테슬라의 모델 S가 이 시장에 지금 크게 자리 잡고 있죠. 자, 하지만 아직 사이버 트럭이 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리비안의 이 픽업 트럭은 상당히 상품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반되는 실적이 발표됐는데 리비안의 3분기 매출과 EPS는 다 비트를 했습니다. 딜리버리 수치도 컨센서스가 14,900대 정도였는데 15,500대가 나오면서 비트를 했어요. 하지만 루시드는 다릅니다. 매출도 미스를 기록을 했고 자, 이 루시드 에어죠. 이 딜리버리가 컨센이 2275대였는데 1457대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상당히 미스가 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중요한 건 연간 생산 가이던스입니다. 자, 루시드는 연간 10,000대를 생산하기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8,250대로 줄였어요. 그만큼 향후 소비도 약할 것 같다라고 자체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리비아는 다릅니다. 리비아는 52,000대에서 54,000대로 오히려 상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루시드는 4% 빠졌고 리비아는 4% 올랐습니다. 아무튼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레이어드님이 결론을 말했어요. 하지만 둘 다 결국 유상증자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차량을 팔면 팔수록 계속해서 손해를 두 업체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루시드는 차량 한 대를 팔 때 43만 3천 불이나 러스, 그러니까 손해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실로 엄청나죠. 거의 우리 돈 뭐 5억 원이 넘는 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6억 원 가까이 지금 차량을 팔면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리비아는 한 3만 불 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나오네요. 우리 돈 한 4천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 포드 보면 마크2가 있죠. 마크 역시 36,000불 정도 대당 손해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를 보면 전기차를 수익성 있게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렵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참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워낙 판매량이 적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해가 클 수도 있겠는데 판매량 자체를 키우기도 힘들고 생산 효율성 향상을 달성을 해서 원가를 줄이기도 참 힘든 게 전기차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그런 입장에서 훨씬 더 지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사실을 보면은 역시나 테슬라가 군계 일학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리비안이 상대적으로 루시드보다는 잘 나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만 자, 내년은 리비안도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자, 바로 사이버 트럭이 연내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자, 11월 30일 인도식 날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모델 3도 잘 팔리고 있고요. 차량 가격도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테슬라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지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증시 격언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말이 있죠. 뉴스라는 거는 11월 30일 바로 인도식 날짜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따지면 11월 말까지 지금 호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